네,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AI CFT 2022년도 2학기 최종 발표 및 2023년 1학기 신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2022년 2학기 최종 발표는 인공지능과 게임의 협업체 이미지 미디어 아트 작품 제작이랑 영화 제작을 위한 고품질 페이스워크 기술 개발, 그리고 파형 분석을 통한 추상적인 객체 시각화, 이렇게 세 팀이 발표를 할 것이고, 2023년 1학기 신규 발표는 딥러닝 기반 소통약자 상태 진단 및 훈련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홈 스위트홈, 인공지능과 인간의 신뢰와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편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생성적 인공지능 무대, 이렇게 세 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2022년 2학기 최종 발표 1팀 발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팀 혹시 안 계시나요? 잠시만요. 저 이제 발표자가 들어와가지고 포지션에서 준비를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2팀 먼저 발표를 그럼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이 팀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영화 제작을 위한 고품질 페이스 스왑 기술 개발 관련된 기술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연구실과 영화 제작의 박기훈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콘텐츠는 이런 식이고요. 우선 지난번까지 나왔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했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과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페이스스와 기술을 실제 영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이 과제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페이스 스왑처럼 얼굴을 바꿔치기를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베딩 베이스드 페이스 스왑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떤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코드 형식으로 변형을 하고 그 코드에서 조금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겐 인버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페이셜 어피어런스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게 모델을 간단하게 파인 튜닝을 하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빛의 표현이나 이제 컬러 같은 게 조금씩 깨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빈치 리졸브나 이번 과제 때 최종에서는 결국에 누크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기술까지 프로그램까지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수염이나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뭐 끼게 된다든지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것들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후처리 메커니즘까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스왑 기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영화에다가 이제 페이스 스왑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새롭게 영화를 촬영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걸 미리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라서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중간에 이제 확보한 결과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으로 결과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토타이핑 리절트입니다. 지난번 결과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PSP라는 기술, Gain Inversion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어떤 스타일의 코드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렇게 저장된 코드를 기반으로 다시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조금 바꾸게 되면 나이가 바뀐다든지 안경을 낀다든지 표정이 바뀌는 등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페이스 스왑 기술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때 페이스 인코딩을 하는 Gain Inversion을 할 수 있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저희는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 PSP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중간에 인코딩만 똑같다고 하면은 서로 다른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이나 어떤 스케치, 그림에서도 정상적인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고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외에도 이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옆모습을 촬영했을 경우에 앞모습을 보게 한다든지 일부분이 가려져 있더라도 나머지의 형상을 토대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다시 생성을 한다든지 하는 동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PTI라는 기술을 더해서요. 단순히 Gain Inversion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경우에 얼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 얼굴의 형태를 조금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파인 튜닝을 하는 메커니즘을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기존의 얼굴들을 거의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알고리즘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개발을 수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결과였습니다. 이승기한테 조금 더 나이를 들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나이만 더 들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안경이 씌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나이 외에 추가적인 어떤 어트리뷰트 조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파이널 결과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조금씩 얼굴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각각의 얼굴이 각각 이제 나이를 들게 만든 결과물인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자세히 하나씩 뜯어다 보면 상당히 얼굴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PTI 기술이나 추가적인 이제 학습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게 됐고, 그 외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PTI 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문제가 나왔던 안경을 쓴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이제 그 어트리뷰트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씩 어트리뷰트를 조작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실제 나이만 든 얼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그래도 사람 얼굴이 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특히 이제 영화 같은 영화 촬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빛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누크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누크의 최신 기능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몇 개의 샘플들, 그러니까 특정 물체를 다른 물체로 바꿔주는 몇 개 샘플들만 제공을 해주면 그 외의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으로 학습을 통해 바꿔주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영상을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널 리절트로 실제 결과물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나이 들게 만드는, 여기 보시면은 이승기 얼굴이 있고요. 이승기 얼굴에다가 나이를 조금 더 들게 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서 나이를 조금 더 들게 하는 이미지를 취득을 먼저 했습니다. 이미지가 5개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지 5개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누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변환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요게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나이가 어린
조금 더 나이가 들게 한 65에서 7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이를 들도록 만들어준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한 5에서 10년 정도 더 넘어가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찍어본 거고, 마지막으로 요게 한 85에서 85 정도 생각을 하고 나이를 더 들게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이제 누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든 버전도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공개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누크에 있는 인공지능 그 기술을 쓰면은 생각보다 잘 된다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공개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이 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뭐 최종원 교수님 직접 네.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여 최종원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예,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팬들 질문 감사합니다. 없나요? 이거 결과 재밌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 혹시 결과를 못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실제 상업 영화입니다, 지금 장면. 아직-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가 네. 아직 해석이 안 아직 돼서 공개할 수 네. 없는 영화라서. 스포일러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최정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매칭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좀 피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학생들 혹시 질문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좀 더 하면 네. 누크에서는 그냥 몰핑으로 합성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노안으로 만드는 것도 누크에서 좀 가능했던가요? 그냥 딱 몰핀만 넣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 제공을 한 저 프레임 외에 중간에 있는 네네. 프레임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역할만 이제 누크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됩니다. 물론 조금 노가다는 있었던 것 같은데, 누크 팀에서도. 네, 그래도 생각보다 저 5프레임 정도만 넘겨주면, 생각보다 네. 중간중간 프레임들은 잘 메워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누크 프로그램 누크를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몇 개 프레임만 바꾸고 누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도 꽤 쓸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애프터 이펙트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누크가 다빈치 리졸브랑 같은 회사여가지고 그 CG를 그걸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다빈치 리졸브도 저희가 썼거든요. 네, 그 처리 요즘 작업으로 아무리 또 다빈치 리졸브를 또 편집하는 게 또 많이 좀 대세로 또 자리 잡는 중이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그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몇 개 프레임만 주면은 나머지를 싹 바꿔버리는 게 생겼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좀 각광을 네, 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3팀 발표 그러면 2022년 2학기 3팀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CFT 3팀 화형 분석을 통한 추상적인 객체 시각화학 발표를 맡은 김영민 교수님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진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그냥 목적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명은 사용 분석을 통한 추상적인 객체의 시각화이고, 요약 말씀드리면은 꿈과 관련된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게 제일 목표였었고, 이를 위해서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작하고 또 재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걸 목표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꿈 분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화라는 것을 좀 1차적인 목표로 두었었고요. AI가 학습한 형상에 따라서 입력된 신호들은 이미지로 변환되면서 또 다른 기호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성질이 바뀐 기호는 뭔가 이제 사회화 정형화라고 말씀드렸죠. 뭐 실제적으로 물질적이지 않은 사물들을 의미하고 공감적인 인상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아놓고서 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잠시 30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꼭 뭔가 사실적인 이미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좀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사람과 AI가 같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초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이제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엘리먼트 CT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를 진행을 하고 리콘스트럭션을 진행을 해서 좀 추가적인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미지 캡처닝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텍스트들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달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모델들은 아무래도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 앞에 보이시는 빨강, 초록, 검정 그리고 빙글빙글 앞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 기반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들든가 애니메이션처럼 만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예술작품적인 측면, 추상성을 보여주기보다 사실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집중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꿈에서 본 장면들은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무의식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달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뒷모습이 정확히 나오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형상이 걸어가는 모습이 좀 더 정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전 드림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좀 모델을 모디피케이션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피드백 나왔던 대로 클립이 아니라 어그 클립을 사용한다든가,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좀 큰 모델을 사용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좀 튜닝을 더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VIT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 쪽보다 더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걔네서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패치 각각에 대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팅 판별을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살리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 기반의 VIT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꿈에 관련된 텍스트들 저희가 만들어낸 것들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런 글들을 텍스트 투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시간 관계상에 하나만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시간 관계상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성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단순히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미디어 아트라고 충분히 생각은 되지만, 이를 또 재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이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에서 변환된 AI 융합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아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꿈의 일부분만 반영된 이미지보다는 더 복합적이고 방대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각 이미지를 재구성 및 융합해서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객체를 변형하지 않고 각각의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느낌을 좀 보존을 하면서 또 스토리 라인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평면적 이미지 배치를 통해 좀 재구성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처럼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공에 집중시키는 이미지로 재구축을 해보았습니다. 딩구는 공에 대한 묘사로 인해,
추출된 이미지는 일반적인 공모형보다 약간 뒤틀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뒤틀린 공을 좀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왼쪽 그림에서 추출한 4명의 사람의 발을 배치를 하고 포커스가 맞추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면적인 느낌의 재구축을 위해서 이제 평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기원근법을 배제하고 3개의 건물 배경 이미지를 중천시켜서 이제 공간감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인지 식별할 수 없는 물체의 좀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동물을 좀 앞쪽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들에 대해서 좀 더 재구축을 거쳐서 더욱 새롭고 풍부한 좀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제 재해석을 위해서 또 이미지 캡셔닝 알고리즘을 좀 학습을 시켰었는데요. 이제 같은 예술 작품이라도 사람들마다 이제 고유한 해석을 진행하는 만큼 인공지능이 재해석된 작품을 또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캡셔닝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상외로 대부분 이제 이 관련된 연구들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이제 CNN을 대부분 많이 썼게 되는데 저희는 완전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만 진행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이유로 좀 사실 전반적인 이미지의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 전체 모든 부분에 대한 어텐션을 다 주고 좀 피처를 수출을 하고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가 모두 트랜스포머인 모델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처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체 파악 자체는 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저희는 야구공이라고 좀 의도했던 바를 이제 농구공으로 해석하는 등 세밀한 객체 파악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인공지능다운 해석을 하고 있다, 뭐 누워있다라고 본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학적 개념 관점에서는 꿈 관련 정보 해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미지 캡셔닝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서 꿈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최종 목표였던 꿈 관련된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들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들 보여드리면은 이게 앞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빠리빠리 하고 좀 넘어가긴 했었는데 좀 기괴한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결국 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기괴한 게 오히려 맞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최종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이번 팀은 박진환 교수님 연구팀과 이제 김영민 교수님 연구팀에서 다음처럼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뭐 제가 몇 개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 결과물이 되게 그로데스크한 이미지로만 많이 나왔는데 뭐 약간 뭐 밝은 분위기의 뭐 이미지 같은 결과도 혹시 나온 적이 있나요? 그 전체적으로 다 어둡게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막 텍스트 같은 것들을 좀 밝게 넣어도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뭔가 이런 꿈적인 아까 그 빨간색 그를 말씀드리면 이거 텍스트를 지금 제가 여기에 못 실긴 했는데 이거처럼 아예 빨간 빙글빙글도 없고 약간 이런 밝은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배경이 좀 검은색으로 나오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이제 요런 뒤쪽 텍스트들 뭔가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추상적인 점들을 모델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좀 뒷배경이 어두워지지 않았나 싶었고 뒷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하지 않았나가 사실 전 예술 쪽이 아니라 공학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논문 하나 투고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그 이미지 캡처링 모델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VIT 뭐 기반 모델들이 워낙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 풀 트랜스포머만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미지 캡처링이 진행한 연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뭐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디텍션 이쪽에서는 이제 거의 VIT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텍스트를 다루는 이미지 캡처링 쪽에서 의외로 이쪽 연구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 기반으로 해서 좀 이미지 캡처링 발전 쪽을 공학 쪽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아까 발표하지 못하셨던 1팀 혹시 준비되셨으면 발표 가능하실까요?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1팀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PPT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은 예술공학 FM의 연구실에 김준영, 김경민, 이승혁, 그리고 영화 제작 전공의 김진우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 의도와 작품 제작 방법, 영상 소개, 목차 3가지 순서로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제작 목표는 약간 이미지 아트 쪽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공존을 이제 협업으로 주제로 이제 미디어 아트 공학 쪽보다는 아트에 더 작품을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의 이제 목적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와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같이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이제 게임 포맷으로 제작하는 아웃풋을 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생성 모델과 이제 디지털 휴먼을 활용해서 얼리얼 엔진으로 최종 아웃풋을 내는 이런 아웃풋 결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획 파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달리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디스코 디퓨전 등등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텍스트 투 이미지에 관련된 이런 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로 돌려보았는데요. 각각의 이제 모델들마다 생성하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나 어떤 스타일 프레임에 대한 느낌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00에서 400여 장 정도의 이제 텍스트를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키 비주얼들을 좀 상상을 해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되게 뭔가 좀 센세이션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다라는 이미지들을 각각 연구원분들이 추려서 이걸 토대로 시나리오를 시놉시스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제작 파트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시놉시스를 만든 후에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그 앞단에 이제 그 인트로의 부분을 메타 휴먼과 디지털 휴먼 이쪽 이제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이제 애니메이팅 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파트 1 작업을 거쳤고요. 두 번째 이제 인터랙션 쪽 이제 미디어 파트는 이제 김경민 연구원이랑 이승엽 연구원 분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인터랙션 이제 게임 포맷으로 직접 이제 유저가 이제 직접 조작을 통해서 스토리를 좀 진행해 나가는 이런 게임 레벨 디자인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 파트에서 이제 나온 이미지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와 인간이 과거로부터 이제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는 컨셉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공존이란 컨셉에도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마인드맵을 도출하면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사람과 AI가 시간 여행을 한다면 어떤 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프롬프트에서 때로는 어떤 50mm 렌즈, 100mm, 어떤 예를 들어 뭐 초현실주의부터 뭐 정말 실사 포토리얼리즘까지 여러 가지를 프롬프트에 이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미드저니로 이제 구성해서 좀 이제 키 비주얼로 생성되었던 이미지들인데요. 소녀가 이제 동굴에서 어떤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의 컨셉으로 약간 이렇게 뭐 동굴에 있는 어떤 서재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광활한 공간에서 우주를 본다던가 하는 이런 키 비주얼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달리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2차적인 선별을, 톤 앤 매너를 좀 선별을 했기 때문에 좀 일관된 비주얼이 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좀 사실적이고 미드저니에 비해서 그런 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mm 렌즈나 아니면은 이런 렌즈의 차이, 화각의 차이에서도 되게 생각보다 뚜렷한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 외에도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이미지 생성 모델은 분명 저희가 의도했던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되게 다른 시선에서 비주얼을 구성하는 경우가 꽤 재밌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좀 시놉시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김진우 연구원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키 비주얼이 한 생성 300~400장 중에서 한 20장 안쪽으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컨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재밌고 개연성이 있을지 해서 파트 1, 2, 3, 4에서 4가지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모티브는 일단 그 피노키오 그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지만 주인공이 죽고 이제 그 그리움 때문에 다시 이제 과거로 떠난다. 이런 컨셉으로 네, 트리트먼트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까지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게 되는 이전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의 전사를 이제 메타 휴먼 쪽으로 활용한 그 시네마틱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 후반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머신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부분은 이제 게임 포맷의 그 게임 포맷의 작업으로 미디어 아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과학자를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무드보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의 컨셉에서는 이제 C 타입, 약간 외국인인데 흑인의 이제 여성의 어떤 과학자 캐릭터로 초창기에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비주얼의 이미지였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메타 휴먼이 이제 얼리어 렌진에서 이제 베타가 아니라 메인 버전으로 들어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리얼리스틱하긴 하지만 뭔가 라이팅이나 쉐이딩이 아직까지 어색하고 무엇보다 제작할 수 있는 그 좀 복잡성이나 이런 다양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좀 구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A 타입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가장 이제 이제 디지털 휴먼 프로세스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I 이제 스캐너를 활용해서 AI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첨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3D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자동화된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세부적으로 디테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A 타입으로 캐릭터 크리에이터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해서 메인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봇을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직접 사람 같은 형태이다고 형태이지만 이제 캐릭터가 아닌지라 어느 정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텍스처링과 리깅을 통해서 더 리얼리스틱한 캐릭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와 이제 시네마 4D 툴을 활용해서 직접 레벨을 디자인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미래에 있는 방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컨셉으로 제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팅이 들어갔는데요. 애니메이팅 작업 같은 경우는 얼리어 엔진이 게임 엔진이긴 하지만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키프레임을 잡는 데는 좀 생각보다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클론이라는 이제 그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 애니메이션을 잡고 바로 실시간 연동을 통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얼리어로 넘겨오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은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최종 작업으로 마무리돼서 렌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품 영상을 간단하게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화면이 넘어갔는지 혹시 넘어갔나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럼 넘어간 화면 영상으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이 보이시나요? 그냥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의 협업적 이미지 영상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다음 부분은 이제 김경민 연구원이 이제 시연 PPT를 이제 마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발표 박사님, 네, 지금 김경민 연구원이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세팅을 좀 다시 하고 있기는 하는데, 네. 네, 잠시만요. 예, 근데 현재 소통에 오류가 있어 발표 자료 PPT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못하였고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연 영상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연 혹시 끝난 건가요? 혹시 들리시나요? 예, 들리는데 아, 하울링이 생기네요. 예, 그 시연은 네, 이 영상 가지고요. 저희는 얼리얼로 이 부분 얼리얼로 디자인을 제작 후 그 레벨 완성된 게임 환경을 360도 파노라마 캡처를 이용해 그거를 인공지능 생성 모델에 다시 인공지능 생성 모델에 특정 그 씬 세팅을 하는 씬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와 같이 함께 넣어 그 이미지를 변형하여 한 3장 정도의 게임 환경을 구축 뒤 그 환경에 각각 인게임 매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매핑을 실제 프로젝션 매핑의 방식과 유사하게 스피어 포인트 라이트에 그걸 입히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로 디졸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서는 실제 영화에서 디졸브 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그 타임라인의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졸브 외에 다양한 전환 효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시각 효과를 다채롭게 하기에는 현재 부분에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연구하면 플레이어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어, 또한 이 게임 제작 형식으로 제작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온라인 게임으로도 물론 이런 식으로 1인칭 플레이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VR 모드로 그 VR 기기를 쓰여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거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연을 할 시에 인터랙션 요소도 더욱더 추가하여 게임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행했을 때 여기서 반응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아까 영상 제작할 때도 배경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언리얼 엔진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게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상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다시 미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최대한 이제 플레이어에게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저희가 그때 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언리얼 엔진으로 표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해당 게임 엔진인 언리얼 네. 게임 엔진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시네마틱 부분에서는 VFX와 CG에 걸맞는 그 게임 엔진의 기능을 보여주고, 두 번째에서는 게임 제작에서 게임 포맷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1인칭적으로도 화각이 제작하였을 때 적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언리얼 게임 엔진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 일단 발표 수고하셨고요. 2023년 1학기 신규 발표 1팀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화면 공유를 풀어주셔야 그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경민 씨 화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간 많이 지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딥러닝 기반 소통약자 상태 진단 및 홀린 모바일 개발 발표를 맡은 김영빈 교수님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진교훈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대로 딥러닝 기반 소통약자 상태 진단 및 홀린 모바일 앱 개발이고, 저희가 진행하려는 내용들은 이제 그 의사소통, 질적 상호작용, 감정 표현 같은 이제 소통에서 이제 결함이 있는 소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고, 소통약자의 사회 의사소통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이제 소통약자들의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좀 딥러닝 기술로 분석을 해서 이를 활용하는 진단 및 훈련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대상자인 소통약자에 대해서 좀 정의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펙트럼 장애나 경도 지적 장애 등으로 좀 그 사회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및 성인으로 이제 좀 상호성이나 의사소통, 대인관계 형성에 좀 어려움을 보이는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통약자의 경우 이제 좀 사회성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욕구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게임 등을 통해 좀 소통을 하는 이제 앱을 좀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제 게임 등을 통해서 소통약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없는 건 아니었었지만, 이제 여기 적힌 대로 소통약자를 보조할 수 있는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가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 이제 좀 간접적인 방법만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약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분석하거나 진단하거나 이제 훈련을 하는 직접적인 이제 플랫폼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소통약자들의 이제 표정, 몸짓 등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제 최근 아시다시피 딥러닝 플랫폼들이 워낙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손 잡는 거나 표정 인식 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약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련 연구들 최대한 빠르게 좀 살펴보자면은 네.
좀 자폐아동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조작법을 좀 간소화하고 인터페이스 직선형을 구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간단한 게임 앱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소통 약자의 이제 표정이나 몸 동작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점들을 상호작용을 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병인이 휴대폰을 이마에 두고 아동이 이제 핸드폰에 나타나는 표정을 인식하고 따라하고 이제 간병인이 이제 어떤 감정을 지금 짓고 있는지 맞추는 방식으로 지는 이런 앱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아동이 착용하고 있는 구글 글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구글 글래스는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훈련 기능이 부재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이제 소통약자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훈련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소통약자의 훈련 플랫폼 모바일 앱을 구상하고 소통약자의 행동을 인식 및 활용하는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소통약자의 표정을 인식하는 모바일 앱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려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핸드 포즈 리코그니션이랑 페이스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술을 통해서 특정 감정에 대응되는 이제 뭐 표현, 뭐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소통약자의 현재 표정을 분석하고 잘 지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동작 인식을 통해서 어떤 뭐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식으로 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는 이제 소통약자의 훈련 플랫폼 모바일 앱 구상입니다. 그래서 소통약자의 상태 진단 시 필요한 딥러닝 기술을 좀 서베이하고 모바일 앱의 화면 UI를 구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소통약자 행동을 좀 인식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소통약자는 이제 상징적 인지 결함으로 인해서 특정 움직임을 흉내내는 행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좀 잘 모방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포즈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정을 인식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통약자는 이제 사회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결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얼굴 표정이나 이제 감정 같은 걸 구분하고 좀 짚고 이러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특정 감정에 대응되는 표정을 모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최종적으로 소통약자 대상으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행동 및 표정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 및 훈련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결과물로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것들은 소통약자의 표정 및 행동 인식 기반 훈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장비 없이 이제 모바일 앱만을 사용해서 진단 및 훈련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약자에 대해서 특징을 반영하는 진단을 할 수 있거나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네, 대충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 잡고 있고 현재 작성된 UI 예시는 다음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인력 같은 경우에는 김영빈 교수님 연구실에서 참여를 하고 이제 박진환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역 특례로 헬스케어 업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런 거 할 때 보통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재활치료사분들 같은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의학적 뭐 검증 내지는 뭐 컨셉을 잡을 때 약간 서포트를 받는다든지 하고 실증 같은 거를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뭐 논문 쓰든 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약간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데랑 뭐 연관해서 같이 하시는 게 있나 여쭙습니다. 네, 저희 그 중앙대학교 병원 이제 한덕현 교수님이랑도 같이 좀 프로젝트 이게 CFT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팀 자체가 좀 예술팀이랑 엮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한덕현 교수님까지
네, 중앙대학교 병원까지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 팀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박하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 이름은 홈 스위트 홈 인공지능과 인간의 신뢰와 선택입니다. 참여 인원으로는 예술공학의 김경민, 이승엽, 박하, 그리고 AI 이미징의 김경석 총 4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게임 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이동하면서 NPC들과 대화를 하며 자신에 대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본 게임은 게임 이미지, 스토리, NPC 등 게임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챗 GPT를 이용하여 게임 내 NPC에게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하고 그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내 소스를 다양한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연구 현황으로는 게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 소울즈는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선택지에 따라 멀티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 또한 NPC들과의 대사와 아이템에 적힌 텍스트를 통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수천수만의 멀티버스 안에서의 자신을 통해 차원을 넘나들며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로 차원에 따라 변하는 화면 연출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도 여러 개의 평행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하면서 그에 맞는 캐릭터와 표현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리를 통해서 NPC 구현을 해본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형식으로도 추출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예시로 추출을 해봤는데 스토리 구성이 완료되면은 그에 따른 인격체 설명을 입력값으로 넣고 NPC 외형을 다시 재추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합 연구 요소 분석으로는 예술 방향에서는 게임 레벨 구성과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스토리 기획이 있고 공학 방향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NPC와 배경 구성 그리고 비헤이비어 트리 작성이 있습니다. 개설 예정 과목으로는 일단 과제로 AI와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생각을 했고요. AI를 활용하여 게임을 구축하는 방법과 활용에 대한 토론과 제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으로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게임 내 환경을 구성하고 플레이어의 게임 환경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기계와 인간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인공지능으로 뭐 캐릭터 디자인을 뭐 협업하는 거 외에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을 뭐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건 없는데 챗GPT 이용해서 그 대화 스토리를 정할 거고 캐릭터도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뽑기 전에 챗GPT로도 저희가 예시로 한번 그 NPC의 인격체를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마다의 성격이나 외형 이런 거를 챗GPT에서 뽑아줬었어요. 그러고 이제 배경 음악 같은 것도 인공지능 모델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3팀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CFT 3팀입니다. 영화 스토리보드 제작을 위한 생성적 인공지능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저희 팀원들은 영상예술학 영화 제작 전공에서 김재학, 김진우, 정연지 이렇게 3명의 어부랑 AI학과의 권수빈하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표자 정연지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의도, 연구 목표,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연구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이제 워크플로우 및 프로젝트 플래닝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기획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화 제작 단계에서 최근에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명 프리비즈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 개발 단계에서 계획된 이제 커버리지, 일련의 숏들과 이제 실제 구현된 작품 사이에 오차 범위를 축소하면서 프로덕션의 각 팀이 촬영의 전체 윤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 스토리보드가 그런 역할을 집약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예 이런 해당 단계를 이름으로 따서 프리비즈라는 프로그램이 응용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경험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 외에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해당 프로그램이 고가치 노동력이라 학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제대로 이용하려면 비용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업 현장에서는 하이엔드 및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외 사용도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든 실사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좀 범용성을 가지는 프리비즈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있기에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를 생성적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가능성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생성 모델을 기반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생성을 하고 이 영화적 쇼트의 요소, 통일성, 연속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가디언스 방법을 연구를 한 다음에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적용해서 단편 시나리오의 시네마틱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제작 프리프로덕션에서 중요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연출가들의 접근성을 확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게 구성 가능한 시네마틱 이미지로 구성된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전체 프로덕션의 압축적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생성적 AI 기술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 연구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제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모델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 신드시스 성능이 우수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앞단의 어토인코더 스테이지와 이후의 디퓨전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반영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텍스트 투 이미지 신드시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성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인터넷에서 크롤링해서 얻은 영상과 텍스트를 학습했기에 아웃풋 스페이스의 도메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선정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토리보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연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거나 생성된 영상의 모습이 일반적인 스토리보드의 그림들과 좀 이질감이 심하거나 또는 영화의 글 콘티와 생성적 AI 모델의 텍스트 입력 사이의 도메인 차이로 인해서 엉뚱한 영상이 생성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본 연구에서 영화적 분위기 및 연속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가디언스 방법을 연구하고 또 레이턴트 벡터를 편집하는 방안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워크플로우 및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영화 제작 쪽에서 시나리오를 이제 최종 완성해서 전달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에 전체 그 콘티를 개발 및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달부터 이제 4월 중순까지 진행될 계획이고요. 2단계로는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영상을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1차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 전달 이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3단계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가디언스 방법을 연구를 하고 레이턴트 벡터 편집 및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모색하는 이제 기간을 가져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2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델 수정 및 디벨롭 방향을 최종 검토한 뒤에 스토리보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스토리보드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집약해서 문서화를 거치는 과정을 8월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하면은 기존에 뭐 스케치로 하는 뭐 스토리보드 제작 방식보다는 훨씬 고퀄로 나올 것 같고, 뭐 프리비즈로 만든 거 입히더라도 더 고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문제는 약간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제작 공수가 굉장히 길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제작비도 더 투자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거가 뭐 기존에 이제 뭐 스케치 방식의 스토리보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퀄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좀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감소를 위해서 약간 조금 더 뭔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더 실제 작업 현장에서 편하다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어요. 일단은 실제 현장에서도 프리비즈를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일단 현장 지금에서는 액션 영화에서 많이 진행이 되긴 해요.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많고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영상의 길이를 제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연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출자들의 역할이 이 영상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어떻게 인물의 동선과 시선을 이제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 이런 단계를 프리비즈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는 촬영 감독들 입장도 그렇다고 일단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공통적으로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우선 아직 보고서나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거 보내주시지 않은 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지금 발표하신 자료들 보내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종 발표팀은 당연히 뭐 최종 발표 심사를 할 거고 신규 발표팀은 신규 발표 심사를 할 건데 신규 발표팀의 경우 테크아트 컨퍼런스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동영상으로 좀 그 비대면 컨퍼런스처럼 뭐 만들어 달라는 요청 메일이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공지사항이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오늘 CFT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CFT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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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